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2월 5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말 충격적인 양승태 사법부 헌재 내부 기밀을 빼내서 김앤장에게 전달했다. 한일 청구권 사건 정보 법원행정처 거쳐 전범기업 대리하는 김앤장한테 이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원이 헌재 내부 기밀을 빼내서 일본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한테 정보를 전달을 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이완용 같은 새끼들이죠. 이런 새끼들이 있어서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간 거예요. 매국노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즘에 어려워요. 정제가 어렵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고,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를 바로잡는 일이 과연 임기 5년 안에 다 가능할 것이냐? 이게 가능할까요? 어디서부터 썩어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금목에 썼던 내가 창피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IMF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한번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었고,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시대에서부터 그 전부터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했어요. 국가가 어려우면 위에 있는 위정자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바로 일으키고, 또 쓰레기 같은 놈이 또 등장해서 또 망가뜨리면 또 국민들이 고생해서 다시 일으키고, 이게 역사의 반복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산이라는 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역사에서 조선부터 현재까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조선까지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는 썩은 거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면서 국호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청산이라는 게 이루어졌었는데, 조선부터는 청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왕의 잘못, 왕과 반역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게 청산으로 봐야죠. 사실은 썩어 있는 거에 대한 청산으로 고려가 엎어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거죠. 네, 저는 그거를 청산으로 보는 거고. 네. 자, 임진왜란 나라가 초토화되고 왕은 튀고, 병자호란 마찬가지죠. 자, 썩어 문드러진 왕권, 왕의 잘못으로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역사였다면은 갈렸어야 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큰맘 먹었으면 나라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을 고생시킨 왕족들 싸그리 청산을 하고, 예?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자, 그 이후에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가고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광복이 됐는데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본인의 세력을 위해서 친일파들을 때려잡다 공산당 빨갱이 때려잡는 사람으로 둔갑시켜서 그 친일파들은 대대손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무성, 유력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후손들 너무너무 많죠. 자, 청산이라는 게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통과 안 되잖아요. 청산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모양새, 후손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구나.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만 고생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 당시에 IMF 구제금융 사건에 굉장히 그 중에 한 인물이었던 강만수라는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었던 그 강만수라는 인간은 이명박 정권 때 기재부 장관으로 와서 원 없이 돈 잘 써봤다라는 시대의 개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헤쳐먹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청산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자, 그러니 조선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청산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양승태 대법원,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에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 이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인가요? 자, 법원과 경찰 5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2015년 10월 임종헌,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자,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철주금,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 심리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검토 내용까지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김앤장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핵심이에요.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이꼴 대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승태의 수족이 돼서 움직였었던 곳이 법원행정처죠. 네. 자, 법원행정처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지들이 뭔데 계획을 세우죠?
지들이 뭔데 이런 매국 계획을 세우느냐고. 김행장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이 새끼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가운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자,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을 여지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2015년 9월 헌재 국정감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 소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를 받고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헌재에 파견 나가 있던 최모 부장판사에게 헌법 소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 지시한 후 연구관 등을 모두 10여 차례 거쳐 이메일 등으로 건네받고 김앤장에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 검찰은 헌재 기밀 유출이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로 적시했다. 와. 이게 와. 자, 그렇죠. 김앤장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부에서 김앤장하고 이렇게 쿵짝을 맞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사법부 관두면 김앤장에서 자리 하나 엄청난 연봉으로 이게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죠. 자, 이 카르텔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고민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떤 죄명을 붙여야 될지 고민스러울 정도예요. 네? 이 정도면은 어떤 죄명을 이 새끼들한테 붙여야 될지 고민스러울 정도고 김앤장을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느냐. 양승태라는 인물이 또 어떤 새끼인가. 양승태라는 새끼 가짜 간첩 만들어 오면 땅땅땅땅 너 간첩 만들어줬던 그런 새끼입니다. 이런 새끼를 박근혜 정권 때는 대법원장을 시켜주는 거죠. 양승태,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여권에서 유력해서 황우여, MB 때 임명됐었나요? 황우여. 예? 이런 보고 싶은데 정권에 들러붙어서 법관으로서 양심이고 나발이고 간에 가짜 간첩 조작하면 땅땅땅 해가지고 감옥 넣어주고 정권이 유리하게 기생하던 새끼들이거든. 이런 새끼들이 진짜 독재자에 기생해가지고 자기 호의호식 누렸던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개새끼 씹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첫 번째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를 했어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를 했는데, 자, 이 기득권들이 이거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하고 일부 사람들 바뀐 것 말고는 공무원들도 그대로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 힘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국회에는 또 이들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이 새끼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로 버티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벌, 관용 없이 해야 된다. 확실한 청산은 공포주의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그럴 사람은 아니죠. 성정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라면 몰라도, 이재명은 아마 공포주의로 관용 없다, 다 털자 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 일단 힘들어졌고, 힘들어졌고, 문재인이라는 인간의 성정상 공포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에 아쉽지만 희망을 가져봅시다. 네. 온 길은 얘는 저거 쫓을게요. 네. 그냥 제가 그냥 봐줬는데 못 보겠어요. 토 나올 것 같아서. 네. 제가 계속 거슬렸는데 그냥 내쫓았습니다. 자, 사법농단 헌재 내부 기밀을 빼내서 김앤장한테까지 전달했다는 이런 토 나오는 역겨운 짓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놈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